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요즘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걸 체감하거든요. 이게 하루가 길어지는 기분이라서 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녹화 시간이 조금 이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출근할 때 사실 이 봄이 오기 전에는 되게 깜깜할 때 제가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훤하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덜 무서우니까. 덜 무섭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네. 네. 이렇게 하루가 길어지는 만큼 영상실록 오늘은 본방사수 또 복습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 순삭 과거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세계 최초의 24시간 뉴스 방송국이 1980년 6월 1일 CNN이라는 이름으로 개국했습니다. 그런데 CNN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다름 아닌 1991년 발생한 걸프 전쟁 때부터인데요. 아, 걸프 전쟁이 계기가 됐어요? 네. 피터 아네트 기자가 이라크의 공습 상황을 위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생중계된 최초의 전쟁이었는데요. 당시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최전방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쟁을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비디오 게임 보듯이 만든다는 비판에 걸프 전쟁은 비디오 게임 전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전쟁 보도로 몸집을 키운 CNN은 현재 세계 최대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뉴스 그룹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 CNN이 개국했을 당시에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는 3대 네트워크인 ABC, CBS, NBC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가 테드 터너가 1970년 옛날 영화 같은 걸 반영하던 애틀랜타 방송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야구, 프로농구팀을 사들여서 경기를 중계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을 점점 더 늘려나간 건데요. 터너 본인이 요트 경기인 아메리카컵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하면서 여기서 또 유명세를 얻기도 했죠. 한마디로 채널을 가꾸고 키우고 다 하셨네요. 맞아요. 네. 큰 역할을 했죠. 그럼 이번에는 192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26년 6월 1일 시대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가 태어났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할리우드의 황금기였던 클래식 시대 1950년에서 60년대 초 배우로 활동해 20세기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20세기 당시 섹스 심벌로 통하던 그녀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만든 마릴린 먼로 작품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녀가 착용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해외 유명 스타들에게도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자, 활동명을 마릴린 먼로의 이름에서 따온 스타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 딸의 이름을 똑같이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네. 마릴린 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국가가 운영하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 부대 사진작가 데이비드 코너버의 눈에 띄어 정식적인 모델이 됐는데요. 모델 일을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한 그녀는 작은 단역을 거쳐 무명 배우로서의 기간을 견뎌내고 나이아가라,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7년 만에 외출 등 여러 작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탑배우로 입지를 붙여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삶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대부분을 고아원과 양부모 집에서 전전하며 학대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또 순탄지 못한 결혼 생활로 3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약물에 중독된 삶을 살다 활동을 중단했던 1962년 8월 자택에서 나체 상태로 주검이 돼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많죠. 사실 그 타살 의혹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과 6.25 전쟁, 연평해전 등 호국 선열에 대한 추모의 정이 깊어지는 달인데요. 이처럼 의병의 날도 6월 1일로 제정됐습니다.
2011년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은 경남 의령에서 개최됐는데요.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절로 마음이 경건해지는 달이죠. 그런데 그 6월에 날짜가 많은데 하필이면 1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있죠. 바로 홍위 장군 곽재우 의병장 때문인데요. 임진왜란 때 곽재우가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호국보훈의 달 첫째 날인 6월 1일로 대정한 겁니다. 곽재우는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세운 장수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 전투에서 홍위를 입고 지휘해 뛰어난 무공을 세워 홍위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병장입니다. 이런 의병 활동은 그 일제 강점기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떤 그 최초의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용기와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일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2003년 세계 최대 수력댐인 중국 산샤댐이 착공 10여 년 만에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양쯔강 중상류 후베이성 이창 인근에 위치한 산샤댐은 최고 수위 175m, 발전량이 1,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인데요. 이게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댐과 비교하면 그 어느 정도인 거죠? 27억 톤인 우리나라의 소양호 저수량보다 13배나 큰 거라고 해요. 소양호? 네. 그 호수보다도? 네, 13배. 엄청나구나. 이뿐만이 아니라 2005년에는 국보 제224호 경회루가 44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연못 건너에서만 바라봐야 했던 경회루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를 수 있게 됐죠. 근데 경회루는 원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곳인가요? 이 경회루는 원래 사신을 영접하거나 연회를 열던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파티를 열던 곳이죠. 1412년 태종의 명으로 만들어져서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재건됐는데요. 그래서 개방 당시에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목조 건물은 많이 사용해야 오래 간대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야, 신기하네. 목조 건물은 좀 사람이 드나들어줘야 오래 간다. 네, 맞아요. 그런가 하면 1968년 이날은 미국의 작가 겸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가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죠.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또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앞장섰고 여성 그리고 노동자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펼치며 한평생을 보내신 분이죠. 자,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